여러분들이 기다리시는 가장 핫한 코너 유쾌 상쾌 통쾌한 정치 해설 서종국의 법대로 3월 30일 순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선거 분위기가 처음에 한동훈 등장하고 나서 한 2달 동안 쫙 치고 올라가다가 한 보름 전부터 약간 이제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좀 내려가는 모습 장면도 있었는데, 다시 최근 들어서 선거운동, 공식 선거운동 시작되고 나서부터 또 막 활기를 띠는 것 같아요. 제 느낌에. 그런데 그것이 물론 윤석열, 한동훈 이 두 사람이 다시 힘을 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이재명과 조국이 스스로 무너지고 있는 느낌이 있어요. 예, 특히 조국은 그 박은정 비례대표 1번 박은정 부부의 그 정관예우, 그 엄청난 정관예우 그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출마를 한 정치를 하는 명분 자체도 퇴색을 하는 것 같아요. 검찰 개혁 이렇게 했는데 개혁 대상이 정관예우도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어쨌든 이 10개월에 41억 원을 수임을 했고, 그 다음에 이 다단계 업체로부터 22억 원을 받았다. 그런데 이게 정관예우냐 아니냐 이 논란이 있는데, 이 박은정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남편이 정관예우를 받았으면 160억 원을 벌었어야 된다. 160건을 했기 때문에. 자, 일단 이게 정관예우입니까 아닙니까? 정관예우라는 게요. 네. 한마디로 이제 그 이종건 네. 이분이 그 검사 출신이 아니었으면 이렇게 그 사건을 수임하고 돈을 벌었을 것인가. 아, 그렇죠. 반대로 이제 그렇죠. 가정해 보면 돼요. 아, 그렇죠. 검사 출신이 아닌 네. 일반 이제 이종건 변호사가 과연 이게 100억 가까이 벌 수 있을까요? 네, 네. 그건 불가능하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친문 검사니까 정관예우가 아니다. 이건 또 이제 해계망측한 궤변입니다. 아, 예, 예. 왜 그러냐면 이제 그 특수부의 일부 검사들은 친문, 예. 뭐 친윤 이런 게 있죠. 근데 90% 가까운 대다수 형사 검사들 있죠. 아, 예, 예. 이분들은 이게 정치색이 없어요. 예, 예, 예. 그냥 우리는 한 가족, 아. 검찰 우리는 한 가족 예. 이렇게 서로 얽혀 있는 거죠. 예, 예, 예. 그러니까 친문 검사니까 오히려 탄압받아가기 정관이 아니다. 예. 이것도 말이 안 되고, 그다음에 또 말이 안 되는 게 그 이종건 이분이 다단계 수사는 많이 했지만 예. 잘 나가는 검사가 아니고 13년을 지방에 있었어요. 아, 그렇죠. 예, 예, 예. 이 말은 이제 거의 못 나가다가 예. 문재인 정권 들어서면서 이제 그 박창기. 박상기 장관, 예. 그다음에 조국, 네. 그다음에 추미애 예. 이러면서 이게 갑자기 벼락 출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박창기 장관 정책부장관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검사장 되고 대검 형사부장 되고 서부지검장 되고 쫙쫙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러고 나서 이제 윤석열 정권 바뀌니까 당연히 나오는 거 맞죠. 예. 근데 이걸 가지고 이게 마치 그 박은정이는 자기 때문에 예. 남편이 탄압받은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말도 안 되는 예. 주장이다. 네.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 어느 뭐로보는 이제 그 지금 보세요. 저 홈페이지 법률사무소 계단, 아, 예, 예. 계단. 예, 계단. 여기에 보면 다단계 계단 좀 이상해요. 서울 서부지검 검사장, 네. 대검찰청 형사부장, 네. 남부지검 차장검사, 23년 검사 경력 네. 이게 홍보하잖아요. 예. 이게 정관예우죠. 그렇죠. 자기가 이제 홍보를 하는 그 자체가 나에게 사건을 가지고 오면 내가 이런 경력이 있으니까 우리 검찰 다 한통속이야. 그러니까 나한테 맡기면 내가 검찰 다 해결할 수 있어 이거잖아요. 그런데 네. 그러면서 이게 대표 무 분야 1번 예. 다단계 유사수신, 그러면서 다단계 유사수신 1급 공인 전문검사, 이거는 이제 블랙벨트랍니다. 예, 블랙벨트 뭐 있더라고요. 예. 근데 이 블랙벨트를 왜 검은 띠, 주느냐? 무드의 검은 띠. 이걸 왜 주느냐? 예. 주로 이제 그 다단계나 유사수신 범죄자를 잡아가지고 네. 피해자의 눈물을 닦아주니까 주는 거예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예, 예, 예. 왜 이 블랙벨트를 왜 주겠냐고. 예, 예. 주로 이제 피해자를 위해서 일을 잘했다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런 게 범죄자를 구속하고. 그렇지. 근데 예. 그래서 자기가 이게 피해자의 눈물을 닦아주겠다 했는데 예. 나오자마자 피해자 변호인 게 한 건이라도 있냐고. 그러니까. 전부 이제 피해자들은 돈이 안 되거든. 예, 예. 그렇잖아요. 그렇죠. 배자는 돈 다 털렸죠. 그렇죠. 자기 꾼한테 다 털렸어. 그래서 이제 22억이든 돈을 예. 받아온 거는 예. 그 돈은 한마디로 이제 피해자의 눈물이다 봅니다. 아, 피해자의 눈물을 가지고. 완전히 이거는 예. 뭐 피해자의 그 소중한 눈물 예. 이걸 이렇게 빨아먹는 완전히 그렇죠. 드라큘라 예. 또는 이게 흡혈귀 예. 이런 게 변호사다. 저는 이래 봐야 됩니다. 흡혈귀 변호사.
피해자의 피를 빨아먹는 거요. 그러니까요. 이게 피보다 소중한 돈을 예. 그 돈이 변호사비 20여억이 사기치가 가져간 돈이 그대로 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 돈 중에 일부가 그걸로 가는 거죠. 예. 그리고 이 본인이 그 2023년 변호사 기업 때 유튜브에 방송에 출연해서 뭐라고 했냐면은 다단계 피해 당한 분의 사연이 너무 안타까웠어. 그러니까. 이분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회복하며 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제가 추구하는 길이다. 이렇게 해서 그러면 주로 이제 피해자들 변론을 하겠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피해자들은 돈이 없으니까는 가해자들을 그 변론을 그 해주면서 그에게 이제 수임료를 받은 것이죠. 그리고 예, 그러면은 일단 그 정관예우라는 게 160건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한 10개월 동안 160건을 했으면 그래서 이제 박은정이 보통 그 정관예우 하면은 한 건당 1억 원 받는다. 그러니까 160억 원 벌었어야 된다. 그런데 이 160건을 수주한 자체가 정관예우가 가능하다고 봤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6개월간에 집중적으로 예. 130건을 수임한 거예요. 6개월간에 130건. 지금 이제 변협에서 조사 들어갔습니다. 아, 예, 예, 예. 이거 지금 이게 보세요. 구성원이 없어요. 변호사가 자기 혼자 법인이 아니고 법률사무소라고 돼 있잖아. 대단. 로펌이 아니네요. 구성원이 변호사 소개가 없어요. 자기 기본적으로 자기 혼자 하는데 예. 밑에 이제 그 어소 있잖아. 예. 한두 명 쓰겠죠. 예, 예, 예. 몇 명인지도 몰라. 소개가 없어요. 예, 예, 예. 자기 혼자서 과연 이렇게 160건을 수행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 중에는 대부분 이게 그냥 전화 한 통으로 야 좀 봐줘. 예. 뭐 이런 데 그 전화 변론. 예. 검찰에서는 이제 덮을 수가 있잖아요. 예, 예. 자기가 직접 재판에 왔다 갔다 하는 게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재판 변호가 아니고 예, 예. 검찰에서 수사를 덮어 그냥 무혐의해 예. 불기소해 예. 이런 게 변호는 전화 한 통하면 끝나거든요. 친분에 예, 예. 정관예우라는 게 예, 예. 그러니까 이게 160건이 되지 예. 160건을 정상적으로 수행하려면 변호사가 몇십 명 필요하잖아요. 그렇겠네. 다른 거는 이제 어떤 법정에 가거나 뭐 하는 게 아니고 예. 그냥 이제 그 담당 그 수사를 하는 검사에게 후배 검사에게 전화를 해서 얘 이 사건 좀 잘 봐줘. 그거 하는 대가로 이제 변호사를 수임을 할때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분이요. 이분이 제가 대학교 다닐 때부터 친했거든요. 형동생하고. 아, 그래요? 제가 90학번이고 89학번에 이종건, 예. 88학번에 심재철, 예. 그다음에 제 동기 중에는 예. 이제 대장동 수사 책임자 4차장 예. 김태훈이잖아요. 예, 예, 예. 요 세 명이 NL 예. 우리 그 민족해방 운동군 중에 NLPD 할 때 NL 네, 이종근하고 김태훈하고 심재철 심재철이 NL 계열이. 세 명이 NL. 다 검사잖아요. 예. 세 명이 제일 잘 나갔잖아 문재인 때. 예, 그렇죠. 근데 그 세 명의 특징이요. 돈을 잘 써요. 돈을 잘 쓴다. 예. 대학생 때 아니지. 뭐 그 이후에도 그 아, 무슨 예. 말이냐면 이게 밥이나 술을 잘 사요.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보통 우리 판사에서는 권순일이고요. 예, 예. 비타오백을 많이 뿌리고 이번 유동규 씨가 또 했잖아요. 예, 예, 맞아요. 권순일이가 근데 후배 판사들 잘 사줘요. 예, 예. 그래서 영장 기각 다 되잖아요. 압수해. 예, 예. 제가 그때 이야기했잖아요. 예, 맞아요. 요 두 분도 심재철하고 근데 이종군도 검사 월급 받으면요. 예. 동료 검사들 잘 사줘요. 오. 그러니까 이제 그 평판이 좋으니까 이게 정관예우도 되는 겁니다. 그렇죠, 따져보면. 그렇죠. 지금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거 제가 보기에 아마 이제 조국이가 앞으로 이제 뭐 정관예우를 혁파하겠다 예. 또는 이제 검찰청 없애겠다 예. 개혁 이런데 앞으로 입에 검자도 못 꺼낼 것 같아. 검자도 못 꺼내면 본인은 정치 못 해요. 그러니까. 본인은 검자 가지고 정치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검찰 어디 검찰 꺼내면 이게 박은정부터 생각나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2번 보세요. 다단계 유사지 1번, 2번이 가상화폐 블록체인입니다. 변호. 그것도 변호 맡았어요. 본인이 그 뭐. 안 맡았다 했는데 그 조선일보에서 정확하게 예, 써놨잖아. 예, 예, 봤어요. 그 공범자 써놨잖아요. 예, 예. 그것도 이게 몇 조짜리, 2조짜리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것도 자기가 검찰에 있을 때는 원래 이제 전무는 다단계였고 예. 그걸로 이제 블랙벨트 받았고 그 다음에 뭐 가상화폐가 논란이 됐을 때 그 TF 팀장을 뭐 맡아서 수사를 했는데 그만두고 나서는 또 그 업체를 위해서 또 변론을 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저는 이제 조국이 처음에는 이제 입장을 안 내놨어요. 입장을 안 내놨다가 이 기자들이 물어보니까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정관예우냐 아니냐고 물어보니까는 이종건이 특별히 윤석열 검찰 체제로부터 혜택을 받았다고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정관예우라고 보지 않는다 했거든요. 그런데 정관예우 개념이 자기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정관예우 개념은 변호사 수임을 했다는 신고도 안 하고 세금도 안 내고 계약서도 안 쓰고
그렇게 정관예우를 하는 건데 그런데 이것은 계약서 다 쓰고 세금 낸다고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정관예우 아니다. 이 개변이죠. 제가 이게 예를 하나만 들게요. 조국이가 예. 옛날에 그 안대희 대법관 있죠. 아, 예. 거기도 다, 예. 그거는 이제 5개월에 16억 매출이 그래요. 예. 매출이 5개월에 16억이에요. 근데 정관예우라고 얼마나 공개해가지고 낙마했죠. 그렇죠. 그럼 안대희 대법관에게 뭐 위임장 안 내고 탈세한 게 있습니까? 예. 하나도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맞잖아요. 예.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검사장 지위를 이용해서 말도 안 되게 20억씩 예. 받는 이게 정관예우죠. 그렇죠. 그다음에 위임장을 1억 받고 내도 전화 한 통으로 끝나면 검사한테 예. 이게 정관예우지. 그럼 이게 아까 말한 조국이 말한 거는 그런 불법 변호지. 예. 정관예우라는 게 불법은 아니잖아요. 예. 우리 예. 나쁜 그렇죠. 관행을 나쁜 없앨 거잖아요. 관행이지. 예. 그런데 안대희 대법관은 그럼 정관예우인지 아닌지 예. 조국이 한번 대답해봐. 그럼 그건 이렇게 정- 이제 촉구합니다. 정관예우가 아닌 게 되는 거네. 그렇죠. 그 한동훈 그 비대위원장도 검사 출신이니까 유세하면서 조국이 그런 말을 했던데 옛날에는 그런 일이 있을지 몰라도 계약서도 안 쓰고 있을지 몰라도 지금은 전부 다 계약서 쓰고 세금 다 낸다. 무슨 말이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 조국은 저는 이 조국이 정치를 하는 유일한 가치로 내세우는 것이 검찰개혁이거든요. 검찰개혁이고 또 자기가 이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 곧 받을 텐데 구속되는 것도 자기가 검찰개혁을 하다가 검찰로부터 보복을 당했다. 이거 하나 가지고 지금 정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검찰개혁을 상징으로 1번 박은정을 집어넣었는데 박은정 자체가 박은정도 자기 남편 치고 비호를 하고 있잖아요. 그 자체가 개혁 대상인 거죠. 그렇죠. 검찰개혁은 이 제도적 개혁이 있고 간행을 개혁하는 것들은 이제 간행개혁 1호가 지금 이거잖아요. 지금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계속 하다가 지금 이런 문제가 터지니까는 아 이것은 정관예우로 보지 않는다. 이렇게 또 개변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걸 가지고 저는 아마 이 사태가요. 네. 이제 그 조국의 그 비례 한 반토막 낼 것 같아요. 예. 6번에요. 예. 6번이 그 외교관 그 김준형. 예. 이분은 15살 때 예, 아들이 한국 국적을 포기해서 미국에 갔잖아요. 예. 원래는 군대 안 갔겠죠. 예. 근데 이번에 배지 욕심이 나니까 아들이 국적 회복 절차를 밟게 됐잖아요. 예. 요것도 완전히 내로남불이죠. 예, 그럼요. 그다음에 이거 13번에 백선희 교수가 있거든요. 예, 있어요. 예. 이거는 이제 서울 신학대 예. 신학대 교수입니다. 근데 이사장의 조카 있잖아요. 예. 조카가 근데 이거 수업을 안 들어버렸어. 예. 4분의 3 안 들으면 F잖아. 예. 근데 그 청탁을 받고 예. 학점을 주고 예. 심지어 장학금까지 줬다. 예. 이거 옛날에 정유라 씨는 이화여대 교수들 다 학점 주다가 구속했잖아요. 예. 그러면 백선희 교수는 이제 구속 대상이거든요. 예. 근데 13번 줬잖아요. 예. 옛날에는 뭐 13번까지 될지 모르지 지지율이. 예. 이번에 저는 아마 조국 당한 데 폭망, 예. 괴멸적 타격을 줬다 봅니다. 결정적으로 이 비례 박은정이- 투표할 때마다 예. 박은정, 예. 이종건 예. 한 몸이거든요. 그렇죠. 이것만 딱 한 명에 찍으려 하다가도 예. 안 찍단 말이에요. 예. 아마 이게 조국 비례 순번 뒤에 있는 사람들 있죠. 예. 이 사람들에게 박은정에 대해서 완전 부글부글 끓을 거예요. 예. 사퇴할 수도 없고. 조국이 2번입니다. 박은정이 1번, 조국이 2번. 그러니까 지금 이게 후순위 있잖아. 예. 박은정 때문에 내 배지 날아났다. 예. 거의 저는 반토막 낸다 봐요. 반토막. 그러니까 이게 박은정, 조국 이 다 문제가 되고 그다음에 그 8번 항우나 여기도 1심에서 3년 받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김준형 6번인데 이 거짓말도 했어요. 그 아들 유학 가기 위해서 국적을 미국 거를 택했다고 했는데 그 대학은 국적이 상관없이 다 받아들이는 대학이었어요. 이거 거짓말까지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김재원이라고 있어요. 가수 리아 7번. 이 김재원도 후쿠시마 그 계단 막 했던 그 사람.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백선희 이 전부 다 이 문제 추성이기 때문에 조국 그 신당은 이제 거품이 꺼지고 지금 그 실체를 국민이 알게 되는 그 순간으로 지금 접어드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이게 왜 좋으냐? 예. 물론 이제 조국 신당이 의석이 반토막 나면 그 반은 민주당이 가져가겠지만 예. 자기들끼리 나눠먹기 제로섬 게임인데. 그렇죠. 근데 문제는 조국 당이 죽음으로써 예. 좌파 쪽에서요. 예. 원래 이제 무슨 효과가 있냐면 이재명이 싫어하는 좌파들이 예. 조국 때문에 뭐 찍으러 갔다가 그냥 2번 찍고 오잖아. 지역구는 이제 2번 지역구는 저기 1번. 예. 민주당 찍는다. 자기들이 그거 뭐 그래서 뭐 지민 뭐 비조 뭐 이런 거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제가 근데 좌파 몇 분 저는 이쪽 저는 많이 만나잖아. 예. 이러더라고. 야 그분이 젊은인데 예. 나에게 형님 투표 안 갈랍니다.
조국이나 이재명이 똑같네. 네. 처음에는 이재명을 엄청 미워했거든. 그런데 조국이 보고 좀 불쌍해서 찍으러 가가지고 하려 하다가 네. 조국이 그 박은정 행태 보고 아니 투표 안 하겠대. 우리 얼마 전까지 보수청에서 네. 투표 안 하겠다는 사람 많았잖아. 그럼요. 근데 네. 이제는 좌파청에서 네. 야 조국이나 이재명이나 그놈이네. 네, 이제 알고 보니까. 근데 나 투표 안 해. 백인이네. 이게 투표율에 네. 결국은 이제 문제는 투표율이잖아. 지금 이것은 이제 어떤 지지층을 우리 지지층을 얼마나 많이 그 투표장에 가게 하느냐 그거 싸움이에요 지금부터. 그 점에서 저는 조국의 몰락은 네. 상당히 그 이재명의 몰락까지 동반. 왜 조국이 뜨면서 이재명도 따랐던 거거든요. 그렇지. 저는 동반 몰락을 가져올 것이다. 예, 예. 이렇게 봅니다. 예. 이게 물론 지금 윤석열 한동훈 이 체제가 잘해서 승리하는 것도 있지만은 상대방이 이제 뭐 이런 그 민낯이 막 드러나는 이 상황이기 때문에 선거 국면이 확 바뀔 것 같은데 자, 이 화제 적기 전에 하나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이종건 잘 아신다고 했잖아요. 예, 잘 알죠. 근데 이종건은 이 사임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제가 얼핏 생각하기에는 야, 그 부인이 국회의원 안 되려고 했으면은 22억 그대로 남았을 텐데 부인 그런데 이거 국회의원 조심해야 돼요. 예, 22억 사임. 꼼수 사임을 줘야 돼. 그래? 돈을 돌려주냐 안 주냐 이게 중요합니다. 돈 돌려주겠죠 사임하면. 근데 사임서만 형식으로 내놔도 어. 전화로 검사가 어차피 내 후배인데 예. 돈이 가냐 이거 조사해야 된다니까. 사임서는 내놔도 사임실 쏘고. 원래 예. 위임자 안 내고 변호하는 게 있잖아 예. 정권들. 야 내가 어쩔 수 없이 사임서 내는데 예. 선거 끝나고 다시 도와줄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게 다른 사람 내가 하나 내세워서 위임장 내가지고 실제는 이종건이 변호하는 거죠. 이걸 이렇게 꼼수 사임이 아닌지 돈이 갔는지 이종건 계좌에서 그 피해자 계좌로 가야지. 피해자한테 줘야죠. 피해자한테 공탁하든지 이래야만 이게 사임이 인정된다고 저는 봅니다. 돈의 흐름을 추세해야 돼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 이제 후배 검사하고 이렇게 후배 검사한테 야, 나 알지? 이번 사건 내가 맡았어. 좀 알아서 좀 해줘 하고 있는데 논란이 터졌어요. 그러면은 네 그럼 사임할게. 딱 근데 돈은 안 돌려주고 그럼. 이 의뢰인한테 대신 야, 그 내가 사실상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다른 변호인을 딱 내세워서 그 검사한테 이 변호인 나라고 생각해. 뭐 그럴 수도 있고 나라고 아니면 생각해. 이게 위임장 없이도 위임장 없이도 전화로 얼마든지 변호되니까. 그냥 변호로 전화로 해서 그러니까 진짜 사임을 하려면은 22억 원을 돌려줘야 되는데 재산이 줄었나 늘었나. 네. 그것만 보자고. 다음에 할 때. 네. 다음에 할 때 22억 원이 줄었는가. 이번에 뭐 40배덕 원 신고를 했으니까 22억 원 줄었는가. 자꾸 물어볼 게 생각이 났는데 이게 한 그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은 22억 원이 범죄 수익 은닉일 수가 있다는 했는데 그런 가능성도 있나요? 뭐 그런 이제 그러면 이제 서로 공범이 되고 옛날에 김만배 씨가 그렇죠. 태평양에 뭐 200억까지 받겠다는 말 있잖아요. 이런 건데 조사를 태평양 압수수색까지 했잖아요. 근데 뭐 요거는 20억 정도면 아마 이종건 변호사가 그냥 자기가 먹은 거지 수익 은닉이라기보다는 변호사비를 고액으로 받았다고 봐는 게 맞는 수익 거죠. 은닉으로 보기에는 금액이 좀 작다. 예, 한 200억이면 뭐 좀 은닉할 수 있죠. 예. 그러고 내가 마지막으로 하나 또 자꾸 처음에 박은정이 우리가 친문 검사라며 그런데 우리가 무슨 혜택을 받아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검찰 관계의 친문, 친윤은 한 10% 되는 특수부 이 사람들 이야기고 나머지는 아니다. 나머지는 그것과 상관없다. 한 가족입니다. 한 가족이다. 그런데 이 판사들은 어때요? 그러니까는 검찰 출신 변호사는 검찰들이 봐주고 판사 출신 변호사는 판사들이 봐주잖아요. 그렇죠. 그럼 검찰 출신이 봐줄 때는 검사가 구속 기소할 걸 불구속 기소로 한다든가 이런 상황이 될 거고 판사들은 형량을 낮게 때릴 걸 크게 때릴 걸 낮게 때린다는 이런 거잖아요. 예. 그러면 그 한 통속으로 돌아가는 건 없어요? 지금 이제 이종건은 선임할 때요. 예. 우리가 재판을 안 갑니다. 검찰 단계까지만 선임합니다. 그래요? 보통에 계약서를 걸었어요. 검사 출신들은 재판에는 안 가요. 그러나 이제 검찰에서 무혐의라든지 불기소 요까지만 하고요. 만약에 실패해가지고 기소하잖아요. 그럼 또 판사 출신을 또 바꿉니다. 따라서 이제 검찰 과정만 다 계약서가 거의 거래돼 있어요. 거의 100%. 다 그렇게 씁니다. 관행이.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게 궁금했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조국 당은 그렇게 해서 지금 몰락의 길로 이제 어느 정도 접어들었다고 보고, 자, 민주당도 지금 동반 몰락을 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이제 투기 판문, 우선 공용훈 그 화성어리죠. 그 이준수 출마한데 그 지역에 아들한테
30억짜리 저녁 선물을 줬습니다. 저녁 선물. 이게 그 지역에 평균 연령이 34세거든요. 34세인데 이 아들에게 한데 두 번의 그 수상한 점이 있어요. 하나는 땅을 그 용도 변경이 지금 서울숲 그 자리에 서울숲 그것을 그 개발 계획이 발표되기 4개월 전에 그 주택을 산 거죠. 그 주택을 사서 엄청난 시세 차익을 남겼고 하나는 그것을 아들한테 정려를 하는데 그 정려를 한 다음 날부터 그게 이제 그 정려를 못 하도록 하여튼 그렇게 됐어요.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게 종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특히 3040 쪽에. 그러니까요. 예. 지금 2030 쪽에. 예. 공영운 이자는 이제 그 현대자동차 이제 그 대표이사 출신인데 예. 그때는 이제 부사장이었거든요. 예. 근데 현대자동차 그룹이 현대제철이 계열사고 그렇죠. 현대제철 그다음에 이거 샘표 레미콘 있죠. 예. 여느 게 사돈 집안입니다. 다게 친척이에요. 예, 예. 자, 그러니까 이제 그 내부 정보에 민감하죠. 네. 같은 계열사고 친인척 집안이니까 예. 이런 경우에 그 공영우에는 뭐라고 해명하느냐? 예. 어차피 이게 레미콘 이전한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네. 내가 이게 내부 정보가 아니다. 네. 이랬거든요. 예. 근데 그게 언제 이전할지는 모르잖아. 제 말이 그러면 이게 팔은 사람은 네. 왜 팔았을까요? 그러니까 모르고 팔아. 제가 집주인이면 4개월 뒤에 바뀌는데 팔까요? 예. 그러니까 언젠가는 옮기겠죠. 뭐 신도림의 예, 연탄공장처럼. 예. 근데 그게 5년 된지 10년 된지 모르잖아. 예, 예. 그러니까 파는 거예요. 예. 근데 4개월 뒤에 옮긴다는 걸 아는 사람은 예. 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는 이게 파는 사람에 대한 저 사기행위라 봐요. 맞네. 물론 이게 본인 정보력이 뛰어난 거는 뭐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럴 수 있지만 예, 예. 근데 이거 파는 사람은 팔고 나서 피눈물 흘릴 거 아닙니까? 사기당한 거지. 뭐 4개월만 법적으로 사기인지는 모르지만 아, 그러니까 심적 사기당한 거죠. 그럼요. 4개월만 있으면은 자기 땅이 그대로 오를 텐데 4개월 전에 팔아버렸잖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판 사람이 사는 사람이 현대 부사장이었던 걸 알았으면 안 팔았을지도 몰라요. 그렇죠. 아, 그러면 뭐가 여기가 있네. 현대가 갖고 있는 건데. 그럼요. 그럼 이 사람이 갑자기 왜 사려고 하지? 개발이 확정이 되나 보다.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고 아, 이게 저는 내부 정보 이용해서 투기한다. 이 자체로 이게 결격자 아닙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그 서울시에서 실거주하지 않는 사람한테는 예. 매매를 못 하는 거죠. 정례도 예, 예. 실거주. 예. 근데 실거주를 안 하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그 규제가 딱 시행되기 전날에 예. 그 군대 22살짜리 예. 공군 병장 여기 정리를 해버리는데 예. 핑계는 야 정리하는데 내 정리세도 다 냈고 네. 정리세 낼 돈 있잖아. 그 돈도 내가 정리해가 또 내가 돈 그러니까. 냈다. 네. 두 번 냈다 하잖아. 네. 근데 그래봤자 11억 8천에 대한 정리세죠. 근데 정리하자마자 이미 시세는 30억이야. 아. 40억이잖아. 예, 예, 그럼 예. 이게 아들은 이미 20억 이상 벌고 들어가는 거잖아. 예. 예. 세금은 11억 8천 기준 낸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저는 얼마나 청년들한테 자제를 주느냐 예. 이래 보이고 예. 여기서 중요한 게 이 지역이 이준석이하고 한정민이가 나오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공영호이가 추락한 데서 이준석이가 되면 안 됩니다. 아, 그럼요. 우리는 전적으로 한정민 밀어야 된다. 한정민 반도체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걱정이 그거예요. 저도 그게 이제 살짝 마음에 걸리는데 네. 이준석이 지금 그 공영훈한테 한 절반 더 떨어지고 있거든요. 여론조사상. 그리고 그 국민의힘 한종훈인가요? 한정민하고는 비슷비슷해요. 네. 그런데 그래서 지금 이준석이 자꾸 이재명한테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퇴시켜라. 이걸 사퇴시키면 자기가 갑자기 기사회생을 할 가능성이 생긴다고 보는 거죠. 그 실제로 그 민주당 그 지지자들이니까는 그 이준석한테 가버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 사람을 사퇴하면은 또 엉뚱한 상황도 벌어질 수 있겠구나 하고 있는데 어쨌든 뭐 사퇴 안 하고 버티면은 전 다른 지역에 영향을 상당히 미치겠죠. 그렇습니다. 다른 지역 2030에. 예. 자, 그리고 양문석 여기도 또 2030 표심을 흔들 것 같은데 딸을 통해서 11억 사기 대출을 받았다. 자, 그리고 뭐 딸은 사업자 등록을 해가지고 그걸로 해서 이 자기 부모의 아파트를 담보로 이제 대출을 막 불법적이죠. 네. 불법적으로 받아가지고 근데 사업을 안 하고 6개월 있다가 해외 연수가고 해외 연수가면서 부모 잘 만난 것도 뭐 옛날에 저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말. 그런 걸 남겨서 또 2030을 덜 긋게 하고 있는데 이것도 선거에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양문석이 저는 제일 크다 봐요. 아, 예. 이제는요. 이제는 이종섭 황상무의 시대는 가고
이종섭, 예. 황상무의 논란은 종결됐습니다. 종결되고. 이제는 이제 양문석과 예. 박은정의 시대가 왔다. 그렇죠. 이종섭 야, 황상무는 2대2가 교체되는 거야. 딱 교체된 선수교대. 예. 지금까지는 이종섭 대사, 예. 그다음에 황상무 예. 시민사회 수석 이 두 명의 논란이 이슈를 주도했어. 그 부분은 2부에서 살펴보고. 완전히 예. 끝났어 이제. 예, 끝났죠. 이제는 예. 양문석과 예. 박은정의 시대다. 예. 근데 박은정은 조국의 그 비례 의석을 반토막 낸다. 비례의석 반토막. 박은정은. 예. 예. 근데 이제는 양문석은요. 예. 제가 방송에 오늘 좀 전에 YTN한테 했잖아요. 예. 예. 양문석은 사퇴하면 한석 날라가. 아, 근데 자기 버티면 예. 30석 날라가. 그렇죠. 저 예. YTN 좀 하고 왔잖아요. 예, 예, 여파가. YTN에서는 좀 죽이 가지고 2, 30석 날라간다 했지. 20석이라고 하시더니. 아까 2, 30석이라 했지. 예, 예, 예. 근데 다른 유튜브에서는 예. 양문석이가 사퇴하면 한석 날라가. 예, 예. 근데 버티면 예. 30석이 날라간다. 예. 저는 그래 봅니다. 예. 수도권에 전부 2, 3% 싸움이잖아. 그렇죠. 이거는 뭐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예, 예, 예. 그래서 요즘 이게 굳세어라 양문석, 예. 끝까지 버텨라 양문석, 예. 사퇴하면 안 된다 양문석. 공영훈도 사퇴하지 말고. 아이 그러면 공영은 말할 건데 양문석은 이게 범죄거든요. 지금 수사가 들어갔다니까. 예, 사기 이건 이게 대출, 범죄예요. 사기 대출로 수사가 들어갔다고 하네요. 예. 그럼요. 고발했잖아 이제 또 예, 예. 우리 신지호 위원장 예, 예, 예. 예. 2조 특별위원회 있잖아요. 예, 예, 예. 2조. 예. 그래서 이제 그 양문석이 저는 이제 그 끝까지 버텨주면 하루하루가 앞으로 이게 뚝뚝 떨어지는 게 네. 이거는 진짜 있을 수 없는 특히 20, 30대 청년도 분노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그 우리 부동산 서민들 있잖아요. 예, 예. 야, 그 시절에 문재인가 부동산 전쟁했죠. 예, 예. 그래서 이제 2019년부터 대출- 15억 이상 대출이 안 됐잖아. 대출 다 막아버렸어요. 15억 이상. 예. 근데 양문석이는 20% 예. 고금리 대부의 사채 있잖아. 예. 20%. 예. 이걸 6억을 빌려가 영끌에 산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새마을금고를 대구에 대구. 그걸 대구 수성구에. 왜 거기까지 갔을까? 아, 그게 관계자하고 내또 범죄인 거죠. 예, 예. 현장 이게 허위수를 또 꾸밉대. 예, 예, 사업자 지금 대출 허위수를 다 새로운 게 꾸밉대. 막 드러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이게 워낙 큰 이슈고 예. 불법이고 부동산 문재인 정권까지 다 나오거든요. 예. 이게 제일 파급력이 클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국은 자기가 데려온 비례대표 1번 박은정 때문에 무너지고 있고, 예. 그 다음에 이재명은 자기가 그 영입한 인재 영입해서 영입한 공용훈 그리고 친명의 돌격대장 양문석 때문에 무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선거는 한쪽은 무너지고 한쪽은 기세가 올라야지 이기죠. 자, 그러면 2부에서는 기세가 오르는 그 국민의힘 상황을 살펴보고 또 하나 이재명도 지금 어떻게 무너지고 있는가 살펴본 뒤에 국민의힘 속 사정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부는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